살아 움직이는 정보,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를 3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 생명체의 기억 및 정보는 뇌에 저장되는가? 정보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뇌에 저장되느냐? 생명체 및 진화의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요 DNA 속에 이렇게 정보가 있느냐? 아니다. 할미 블랙홀, 증주 할미 블랙홀 표면에 정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생명체 안에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자 얽힘으로 이렇게 얽혀 있다. 것을 여기서 이제 이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정보가 블랙홀 잔재물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가설, 정보 블랙홀, 새로 생긴 우주에 남아 있다는 가설, 말려있는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가설, 사건의 지평선에 남겨둔다는 가설 등이 나왔다. 그러나 다들 허점이 있어 반론의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설 이거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쓸데없는 거 뭐하러 하나 라고 허황된 거 뭐하러 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신문 보면은 사이언스 타임즈 블랙홀 정보 패러독스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 호킹 1974년 학술지 네이처에 실은 블랙홀에 관한 2페이지짜리 짤막한 논문으로 스타가 됐다. 호킹은 32살 젊은 나이로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게 됐다. 이거죠. 네이처에 실은 짤막한 블랙홀에 관한 2페이지짜리,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논문에 어떻게 블랙홀은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천체라 여겼다. 그게 이제 호킹 박사가 유명하게 된 이유죠. 저는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블랙홀은 잡아먹어요. 고차원을 한 단계 높은 고차원을 잡아먹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쩍부쩍 커지는 거죠. 더 무거워지면 더 무거워졌지. 그런데 저차원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블랙홀은 차원이 있다. 2차원, 3차원 블랙홀, 4차원 블랙홀, 5차원 블랙홀, 자식 블랙홀, 어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우리 세상은 어미 블랙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고, 저 검은색 동그라미 자식 블랙홀이죠. 자식 블랙홀은 어미 블랙홀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졌죠.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블랙홀은 손자 블랙홀한테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블랙홀이 더 많이 먹느냐 아니면 더 많이 먹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야지 차원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더 많이 먹어치운다. 그래서 이제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졌지라는 말이 성립이 한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호킹은 양자 이론을 블랙홀에 적용하였다. 양자 이론에 따르면 진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가 아니라 끊임없이 물질과 반물질이 생겨났다 소멸하는 공간이다. 이거 역시 전자기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해서, 진공이 도대체 뭐냐, 진공이. 이게 진공이라는 거죠. 요거. 어미 블랙홀이 강력히 회전을 하고 있고 자기력선을 뿜어냅니다. 요게 진공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진공의 우측에는 자기력선이 뿜어내 있고, 진공의 좌측에는 자기력선이 뿜어내 있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계의 물질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계의 물질은 요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상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는 뭐냐?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전자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진공, 여기서 끊임없이 물질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양자 진공에서 말하는 진공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라는 거죠. 블랙홀의 정보가 사라진다는 호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시 이제 블랙홀의 정보죠. 하여튼 단어를 따로 따르면 블랙홀 정보. 여기서 이제 정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이것을 이제 따다 쓴 글이고요. 이게 뭐 새로 생긴 우주에 남아있다는 가설, 이런 것들이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이처지에서 다루는 주제라는 겁니다. 또 네이처 10월 31일자 호킹 복사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소개하였다. 호킹 복사로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건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이르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은 채 정보를 보존하고 있다.
역시 뭐 단어만 따로 뜨면 하여튼 블랙홀과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살펴봤듯이 이게 제가 하고 이렇게 지금 다루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허황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이처지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정보가 도대체 뭐냐,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는 정보가 과연 살아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전자,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고, 이건 N전자입니다. N은 보통 빨간색으로 하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하죠. S전자, 파란색으로 표현하죠. 즉 쉽게 말해서 N극, S극, S전자는 요겁니다. 이거 똘똘똘 말린 이거 큰 거, 어미 블랙홀 표면에 정지 상태로 쌓여 있다. S전자만 존재한다는 거죠. 어미 블랙, 이것은 양자 얽힘과 암흑선에서, 양자 얽힘이 도대체 뭐냐 해서 이렇게 어미 블랙홀 표면에 정지 상태로 이렇게 S전자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세라고 했고 이름을 붙였고, 현세, 우리는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특히 빨간색 N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S극들은 막 여기서 막 물질이 유입됩니다. 유입돼 가지고 막 N과 S가 나타났다가 S는 밑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이제 빠진다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여기에 N의 세상이 펼쳐진다. 반의 세상이 펼쳐진다. S광자, 여기서 이제 같은 논리로 할미 블랙홀 표면에 정지 상태로 쌓여 있다. 즉 이거는 어미 블랙홀 표면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얘네들은 할미 블랙홀 표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앞에서 또 양자 얽힘과 암흑선에서 제가 설명을 한 바 있고, 생명체의 정보가 양자로 얽혀 있다. 즉 요것과 요것이 양자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체 물질이죠. 물질이고 이것이 이제 정보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양자 얽힘으로 얽혀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얘가. 정보는 블랙홀 표면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정보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 것 같다. 물질 속에 정보가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얽혀 있다고. 이게 다른 세상, 반대의 세상에 정보가 있다. 생명체의 정보는 양자로 얽혀 있다. 이거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생명체의 연결이 끊어져도 양자 얽힘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S광자의 정보, 이게 우리의 정보예요. 기억, 정보. 즉 입자의 배열 상태는 장기간 남아있다. 이게 정보라는 게 결국 정보도 입자라는 거죠. 입자가 어떻게 배열했느냐, S 입자가 어떻게 배열했느냐, 이것이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정보라는 거죠. 이것들이. 이 S광자의 정보는 이게 끊어졌어요. 끊어지면 이제 사람은 이제 시체가 생명체는 썩겠죠. 썩어서 이제 날아가지만 얘네들, 이게 끊긴 얘네들은 그 상태, 그 자리에서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정지해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이렇게 탁 치지 않는 이상, 탁 치면 어떻게 날아가겠죠. 근데 치지 않는 이상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장기간 남아있다. 정보가 장기간 남아있는 겁니다. 생명체는 박테리아들이 막 부패시키죠.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S광자 정보 배열, 방금 정보의 배열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 이해하는 정보이다. S광자, 전자는 이것이고요, 광자는 이것입니다. 인류 기억이 사라진 데이터는 결국 흐트러지나 지속된 데이터는 계속 뭉쳐서 증가한다. 그러니까는 핵심이 이거죠. 하여튼 인간이 기억을 하면은 그건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에서 사라지면은 그것도 역시 사라지는 거죠. 그 기억을 계속 그 기억을 되새겨요. 되새기면은 계속 뭉쳐서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으면 뿌리가 안 흔들린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미 블랙홀 표면,
이 할미 블랙홀 표면에는 S 광자가 있다. 이것이 정보이다.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상호 연결, 유유상종, 활성, 성장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래 멈춰 있습니다. 얘가 멈춰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내 정보예요. 근데 이제 나는 생명체, 이게 생명체의 정보인데 이제 생명체는 사라지고, 그럼 얘네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또 이렇게 정보가 어디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도 정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얘네들끼리 뭉칠 수 있느냐,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느냐. 근데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상호 연결, 유유상종, 활성, 성장될 수 있을까? 만약에 yes라고 한다면 이제 살아 움직이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정보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생명체 우리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반 생명체도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정보가 탄생할 수도 있다. 사람이 S 광자를 제어하면 정보이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양자 얽힘의 설명,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보, 얘를 제어를 하면은 정보죠. 근데 얘가 사람을 제어해 버리면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 그 관점으로, 이제 종교 혹은 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럼 여기 제가 이제 할미 블랙홀 표면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럼 또 어미 블랙홀 표면에는 S 전자가 존재한다. S 광자는 할미 블랙홀 표면에 있고, 요거 조그만한 거, 얘는 S 전자는 어미 블랙홀 표면, 큰 거 어미 블랙홀 표면에 있다. S 전자는 S 광자를 포획할 수 있을까? 제가 앞에서 주장했듯이 얘는 어미 블랙홀 표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어미 블랙홀 표면에 있고, 얘는 할미 블랙홀 표면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물질은 이것과 이것이 함께 있을 수 있다. 그건 양자 얽힘과 암흑선에서 제가 설명을 한 바 있고, 얘는 할미 블랙홀 표면에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어떤 전자, 어떤 거는 얘가 이렇게 포획할 수도 있다. 즉 원래 이렇게 전자만 있어야 돼요, 이게 전자만. 근데 어떤 놈은 얘가 퉁 탈출을 하는 거죠. 반드시 이게 얘가 탈출을 해가지고 할미 블랙홀 표면으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여기에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비정상이라기보다도 이제 특이한 전자. 즉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자라는, 전자다운, 반전자다운 반전자. 그래서 그 S 전자는 S 광자를 포획할 수 있을까? 제가 얘가 있는데 얘를 포획을 해버려요. 이렇게 포획을 하면은 이제 그게 살아 움직이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정보다운 정보가 되는 거죠. 살아 움직인다, 정보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 이유는 42페이지 42번째 동영상을 다 보셔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 처음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 이해하기, 무슨 말 하는 건지, 근데 무슨 말 하는 건지 해도 이거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이처에 나온다고. 제가 허황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허황된 말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 따라서 어미 블랙홀 표면에는 S 전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 근데 이제 S 물질이 있을 수 있겠느냐? S 물질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존재할까? S 물질이라는 말은 반물질입니다. 물질,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현 생명체 아닙니까? 현 생명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N 전자하고 N 전자하고 N 광자, 이게 N 광자, 여기에 질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질량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이렇게 S 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S 광자가 있고, 여기에 질량이, 이 속으로 질량이 들어가면은 반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특징은 생명체는 자연스럽게 생명체가 되는데 얘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얘가 자연적으로는 얘하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제 주장은. 근데 어떤 놈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놈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S 물질로 반물질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존재할까? 어디 어미 블랙홀 표면에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이제 반생명체, 살아 움직이는 반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과연 생명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명체일까? 반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뭐 새로 생긴 우주에 남아있다는 가설, 뭐 말려있는 차원에 존재한다는 가설, 이것도 엄연히 좀 유명한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럴 수도 있다. 물질 n 자기력선으로 둘러싸인 질량, 이게 질량이 이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물질 질량이 이걸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반물질, 우리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어미 블랙홀 표면의 S전자는 한미 블랙홀 질량 하나를 흡수한다. 이게 이제 역시 그 양자 얽힘과 암흑선에서 제가 주장을 한 건데, 어미 블랙홀 표면에 S전자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 어미 블랙홀 표면에 S전자가 있다. 이거는 S전자는 할미 블랙홀 질량 하나를 흡수해가지고 어미 블랙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블랙홀이 성장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주장했 어미 블랙홀은 할미 블랙홀을 먹어 삼킨다가 이제 이 뜻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계속 42페이지 동영상에 걸쳐서 계속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공간이 커진다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반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둘 중에 어느 거냐? 제 생각은 둘 다이다. 즉 이렇게 되면은 얘가 할미 블랙홀 질량 하나를 집어삼키면 1번입니다. 어미 블랙홀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집어삼키면은 반생명체가 탄생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반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다시 이제 전자기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해서, 여기 어미 블랙홀이 강력하게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상은 요 세상입니다. 요거 빨간색의 세상. 그래서 이게 공간인 거죠. 이게 공간은 요동치고 있다. 자기력선과 자기력선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질과 반물질이 탄생을 한다. 공간에서 탄생과 소멸을 한다. 엄청나게 집어삼키죠. 집어삼키니까 뭐 엄청 복잡합니다. 막 엄청 복잡하다. 빨간색은 여기 있고 파란색 S는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미 블랙홀 표면에 S 입자들이 잔뜩 있다는 겁니다. 이 입자들이 어미 블랙홀이고요. 할미 블랙홀 바로 밑에 할미 블랙홀이 크게 있죠. 이렇게 엄청 크게. 이 할미 블랙홀을 계속 집어삼키는 거예요. 얘가 집어삼켜가지고 얘를 어미 블랙홀을 이렇게 뿌쩍뿌쩍 크게 만드는 거고. 근데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면 얘가 이제 반생명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다. 반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그 반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생명체는 양자 얽힘으로 인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반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 표면, 이것이 우리고 생명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양자 얽힘으로 인간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는 양자 얽힘으로 얽혀 있다. 반생명체, 우리 생명체의 DNA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 생명체의 DNA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물음표고요. 자식 블랙홀 우주에는 우리 세상보다 더 다양한 생명체가 탄생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선대의 정보가 있죠. 선대의 정보에다가 우리 세상의 정보까지 그 자식 블랙홀 우주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더더욱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정보론, 더 다양한 생명체가 탄생될 것이다. 더 다양한 2차원 생명체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 절대 못해. 우리 3차원 생명체는 2차원 생명체를 더욱 이해 불가능이지만, 하여튼
2차원 생명체가 탄생될 것이며 정보는 누적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어미 블랙홀을 접근하고 할미 블랙홀을 접근하고 증조 할미 블랙홀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더더욱 다양한 생명체가 탄생될 것이다. 광자 컴퓨터 반세로 접근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라. 이게 광자 컴퓨터 그러면은 광자 컴퓨터다운 광자 컴퓨터가 될 것이다. 반세로 접근할 수 있는 기계 반세로 접근하는 생명체가 크게 우리라는 거죠. 제 주장은 우리는 반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자 얽힘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고요. DNA가 그거라는 거죠. DNA 속에는 이거 빨간색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빨간색들이 잔뜩 있고 이 블랙홀 표면에는 이 파란색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면 DNA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DNA가 파괴되면 당연히 얘도 끊어지겠죠. 그럼 그 정보가 소실된다는 겁니다. 생명체의 정보는 양자 얽힘으로 할미 블랙홀 표면에 저장되어 있고 그 정보는 우주 전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우주 전체에 활용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지구에 생명체 정보가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쪽 한 1억 광년,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지구의 정보를. 왜 양자 얽힘? 양자 얽힘은 빛보다 빠르다. 빛의 수천 배 빠르다. 수천 배도 빠르니 빛보다 수천 배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건 양자 정보로 그 정보는 양자 정보로 전 우주에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10억 광년 뒤에도 엄청 생명체가 탄생될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해성 정보 덩어리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성은 중성광자를 잘 포획하고 중성광자 앞에서 동영상에서 이제 생명체가 중성광자를 포획하고 자연 붕괴를 합니다. 중성은 자연 붕괴된다. 그래서 광자가 뭐냐? 광자 N광자죠. N광자는 생명체 안에 이렇게 생명체 안에 N광자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반광자 S광자 이거 파란색 요거 파란색은 블랙홀 표면에 잔뜩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양자 얽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N 광자, S 광자. 그러면 N 광자가 뭐냐는 거죠. N 광자가. 그게 혼뿔. 우리가 얘기하는 혼뿔을 봤다.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세계. 이게 이거 아니냐. 그래서 해성은 중성 광자를 잘 포획하는 물질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과 S 양자 얽힘이 덜 파괴되는 물질 아니냐. 그러니까 양자 얽힘이 덜 파괴된다. N과 S가 얽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해성의 특징 아니냐라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생명 탄생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해성은 정보 덩어리일 것이다. 해성이 보통 보면은 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해성이 딱 떨어지면 생명이 더 많이 갑자기 생명이 더 활발하게 탄생된다 라는 설도 아주 강력한 설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논리가 이렇지 않을까. 영혼이란 뭐냐,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N광자들의 집합체 아니냐. 그래서 혼뿔, 영혼이탈, 사후세계 이런 것들이 제가 주장했던 이런 논리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 이게 생명체가 사라져도 요거 광자 연결로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생명체가 사라지면 나의 그 정보는 보통 보면은 사후세계 보면은 빛보다 훨씬 더 빨리 순식간에 확 지나간다고 인생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했던 말들이 과연 이게 했던 말이 과연 미신이냐, 아니면 종교냐, 아니면 의학이냐, 아니면 물리냐. 일단 이것은 물리입니다. 앞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봤듯이 이거는 물리이다. 근데 제가 이거는 과연 뭐냐는 거죠. 이거 일단 43페이지에 걸쳐서 이건 물리이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물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양자 얽힘이 끊긴다면 혹은 끊어버린다면, 양자 얽힘이 끊기면 이게 기억상실이지 않냐. 혹시 끊어버리면 이게 잘못된 양자 얽힘을 강제로 끊어야죠. 잘못됐으니까.
정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꿈이 뭐냐는 거죠, 꿈이. 근데 우리 꿈을 보면은 이제 의학적으로 기억을 정리하는 거다. 이제 오늘 하루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면 꿈을 꾸죠. 그럼 오늘 하루의 기억이 막 꿈을 꿈으로 인해 가지고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꿈을 꾸면 설명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느냐는 거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보들이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꿈을 꾸면 나는 진짜 그 정보를 말도 안 되는 그 정보들도 막 많이 펼쳐지잖아요. 설명이 불가능한 정보. 그러면 기억을 정리하는 거라면 그 꿈에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한 번이라도 봤던 그 정보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왜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꿈이 이제 펼쳐지냐는 거죠. 제가 이게 기억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억 저장 장소를 넓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새로운 기억 장소, 즉 이게 나의 기억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 기억이 여기 있겠죠. 양자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럼 나의 기억, 나가 잠을 자가지고 나의 기억을 저장 장소를 넓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기억 저장 장소를 넓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나름대로 정보가 있거든요. 얘 정보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의 정보랑 융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나는 전혀 나 정보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정보들이 꿈에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꿈은 기억을 정리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억 저장 장소를 넓히는 과정이냐, 이거라고 한다면 정보는 내 몸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양자 얽힘으로 이렇게 얽혀 있다고 하는데, 양자 얽힘 어떻게 얽혀 있겠느냐? 생명체와 정보는 양자로 얽혀 있을 것이다. 번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에서 하루 동안 번개 횟수는 860만 번. 일반 번개,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치는 거죠. 하늘이 나고요, 생명체고 이것이 블랙홀 표면이다. 그래서 번개가 딱 치는 거예요.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럼 천재 번개는 뭐냐? 나 한 번 쳤어요. 한 번 딱 명령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얽혀져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따라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천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장이 번개가 딱 칩니다. 점장이가 점을 쳐요. 점을 치는데 이렇게 가죠. 그럼 이거 여기 자기 정보거든요. 점장이 정보거든요. 근데 왜 옆으로 빠져요? 옆으로. 이거 남의 정보 아닙니까? 남의 정보를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찔끔 올리죠. 또 찔끔 이렇게 올리죠. 조금. 이게 점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맺힌 번개, 한이 맺힌 거예요. 번개가 원래 번개가 어떻게 치냐면 번개가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땅에서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개의 표준 현상. 얘도 올라오고요, 얘도 올라오고 얘도 올라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죠. A라는 사람의 정보, B라는 사람 하여튼 B 정보, C 정보. 근데 이게 쩍치면 이게 나 정보예요. 이게 나의 정보예요. 나가 딱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번개가 치다가 그럼 딱 이게 나거든요. 이게 나의 정보예요. 근데 왜 A라는 사람 정보가 확 올라옵니까? 여기는 B라는 사람의 정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면은 이게 A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B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버리죠. 왜? 이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이게 정보가 그래서 아까 살아 움직이는 정보의 융합, 앞에서 했던 얘기고, 이게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물음표 이상해지는 거죠.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서 하늘로 치는 것도 있답니다. 하루에 한 860만 번 중에 8번 정도는 땅에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아니 땅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사람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 아니겠습니까? 종족 번개. 종족이 있다는 거죠. 이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 A, B, C, D, E 사람 다 DNA가 그 사람의 정보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종족의 정보, 종족의 정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종족에 대한 여기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종족 번개, 집단 번개, 집단의 힘.
집단의 힘. 엄청나게 이렇게 집단의 힘으로 막 내리 누르는 겁니다. 독심술 번개. 원래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쳐야 되는데 이건 하늘에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텔레파시겠죠, 이건. 텔레파시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느냐? 텔레파시. 초세 번개. 이거는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쳐야 되는데 하늘에서 우주로 치는 번개도 있답니다. 초세 번개. 번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정보란 블랙홀 표면에 생명체 및 진화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억 이런 것들, 그 정보는 블랙홀 표면에 이렇게 쌓여 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이 살아 움직일 수도 있다. 살아 움직일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